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12시입니다.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22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벌써 어제가 됩니다. 어제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1시간 40분 뒤에 불길이 잡혀서 소방관들이 들어갔습니다. 6시 30분, 그러니까 불이 난 지 2시간 한 40분 뒤에 소방당국은 사망자 1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30분 뒤에 16명이라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늘었습니다. 20명, 22명, 24명, 26명, 그리고 현재는 29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참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청와대 뉴스룸에 청와대 온에어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라이브 11시 50분 어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하는 방송이 나오는 프로인데 뭐 이렇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행되는 뉴스에 있는 한국 기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제 21일자입니다. 21일자에 사고 기사가 보이지 않네요. 11시 50분 청와대니까 뭐 그 불나기 전에 한 거니까요. 그러면 청와대 뉴스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기사, 김정숙 여사 재외공관장 배우자 대상 오찬 개최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입니다. 서면 브리핑 이거네요. 서면 브리핑. 김정숙 여사에 관한 기사가 제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 기금 등등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대표, 금융산업 노사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 사업 등 자발적 연대 활동을 격려하였다. 함께 하면 더 멀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20일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11월 20일 미국 MBC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 있고요. 문 대통령이 뽑은 역대 스포츠 명장면은 뭐 이런 대통령 관련 기사는 많은데 가장 중요한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대처 상황, 청와대가 없습니다. 청와대 뉴스로 브리핑, 청와대 일기에는 없네요. 정책자료에 있을 일 없고,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기사가 올라 있는지. 토론방. 화재 사건 유족 여러분, 이 일반 국민들 올린 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토론방에는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올라 있는데, 정작 이 소통의 명수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는 아직까지 아무 기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구란 분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능한 정부, 제 인생 중 느껴본 최고의 무능한 정부네요. 이 댓글은 아마 이 사고하고는 관계없이 시간적으로는 밤 8시 50분에 쓴 글인데 찬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인생 중 느껴본 최고의 무능한 정부네요.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5명입니다.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청와대의 입장 발표나 청와대의 소식이 전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공개 일정이 한번 볼까요? 21일 없습니다. 청와대 알림 한번 볼까요? 정보 공개, 청와대 조직도, 청와대 기록관, 정보 공개, 이건 뭐 다른 걸 겁니다. 없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없는데요. 뭐 자화자찬 그리고 대통령 선전 하는 건 많은데 가장 중요한 29명이 죽은 참사에 대해서 12시 7분 22일 12시 7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뉴스를 보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직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무슨 짓을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청와대의 직접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정보였으면 아마 신속하게 올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고가 난 지 약 10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간. 10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걸 보면은 이 소통이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 지금 조선닷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사망자가 1명에서 16명, 22명, 39명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을 끄고 나서 약 2시간 뒤에 들어가서 일일이 시신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불이 나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40분이 있었습니다. 40분이 있었고,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 헬기로 구조하는 사람 등등 구조된 사람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데 대형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화재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하고 여기서 인명구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조될 사람이 죽는다든지 죽을 사람이 구조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장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보고를 받고 관계 당국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든지 그 지시를 한 게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침실 옆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 것은 출근 안 하고 한 거니까 나태한 것이다. 말하자면 최선을 다했으면 살릴 사람이 있었는데도 늑장 대응을 했다. 또 현장 지휘소에는 그 오후에 나왔다.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게 탄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든 거 잘 아실 것입니다.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화장을 몇 시간 했느냐, 머리를 만지는데 몇 분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정권 타도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한 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처한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에 인명구조 결과에 어떤 영향도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10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배가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대충 8시 한 50분쯤부터 넘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가까이에 해경 경비정이 있어가지고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30분 뒤 9시 30분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고무보트를 내려가지고 넘어가는 배전에 붙여가지고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70여 명을 해경 어선 등이 해경 구조정과 어선 그리고 헬리콥터가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선 내로 들어가서 끌어올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9시 30분에 경비정이 도착하고 나서 그 뒤에 약 47분이 지나서 완전히 엎어져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할 시간은 47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은 죽었지만 그나마 170여 명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경비정이 그때 먼 바다에 있었으면 172명 구조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화재 사건에서도 맨 처음 사망자 발표는 1명이었습니다. 1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계속 사고 발표, 사망자 발표가 16명, 20명, 22명, 24명,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도 오전에는 전원 구출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자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 과오나 오늘 1명 죽었다고 발표한 것이나 이것은 사고 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황이 없을 때 일어나는 착각인 것입니다. 고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씌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29명 사고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세월호 사고는 청해진 해운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해수부가 책임져야 되고 해경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올라오려면은 한참 그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씌웠어요. 지금 이 사건에도 29명이 죽은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다, 국가 책임이다라고 또 사과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책임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사건 때는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한테 그렇게 추궁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늦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매우 뭐라고 할까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건 불성실한 겁니다. 혹시 모르죠. 그 사이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또 올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습니다. 공개 일정 청와대 온 에어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이것은 불성실한 겁니다.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넣어야 되는데 청와대 브리핑도 없고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론방에만 있습니다. 이 토론방에 대해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들보다 더 열심입니다. 화재 사건 유족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실, 과오, 실수는 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월호의 책임을 다 씌운 그 잣대가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시 동안 뭘 했느냐,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 시간이 조작되었다 라고 폭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당시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확인하고 최초의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몇 가지 확인해가지고 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약 30분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밖에 없다. 조작된 거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이 기사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 홈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켠 이 홈페이지에는 현재 12시 20분 현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응이 일체 지켜져 있지 않고 천하태평입니다. 감사합니다.